안녕하십니까. 트럭건TV의 듀크입니다. 제가 군생활 했을 때 연대장님, 사단장님 이름은 몰라도 전인범 장군님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분 영상을 봤을 때 분대의 화력 부족에 관한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영상을 보고 나서 좀 위기의식을 고취시키고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영상이구나 하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인터넷에서 겪은 여론은 북한군 분대에 비해서 한국군 분대는 병력의 부족, 그리고 화력의 열세, 그리고 숙련도 부족, 이 정도까지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모든 걸 다 뭉뚱그려서 한국군 분대는 오합지졸이다 라는 식으로 매도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포반장으로 시작해서 소대장도 잠깐 한 적이 있지만 대부분의 군생활을 부소대장을 하면서 보병 분대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입장으로서 좀 편파적으로 한국군의 보병 분대를 변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편파적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북한군에서 군생활을 해본 적은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게 병력의 감소. 이게 기존에 10명이었던 병력 중에 2명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원래 상비사단은 8명 편제입니다. 전쟁이 나면 2명의 예비군이 투입이 되는 것인데, 이 예비군 시스템 자체를 없앤 거예요. 이 예비군 시스템이 없어짐으로써 물자라든지 인적 관리를 할 수 있는 비용이나 인원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숙련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실 보병 전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한 바퀴만 돌면 다 숙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군생활 약 2년 즈음 하면서도 군생활을 겪으면서 좋은 놈, 나쁜 놈, 죽일 놈, 살릴 놈 다 했는데 10년 한다면 그런 거 없겠습니까? 제가 군생활 하면서 지켜본 적의 GP는 허구한 날 GPT로 애들 끌고 가서 두드려 패는 거예요. 10년간이나 그렇게 두드려 맞는다? 그 숙련도고 나발이고. 그럼 본격적으로 북한군 분대와 비교에 앞서 이 분대는 소대를 구성하고 있는 전투 조직입니다. 소대가 없이는 분대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영화를 보면은 분대나 작은 팀 단위가 아주 멀리서 이렇게 몇 시간씩 며칠씩 작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영화지. 한국군의 분대는 추진돼봤자 끼키야 500m입니다. 진짜 멀리 가도 1km. 이 1km라는 거리는 소대 그리고 중대의 화력 범위로 커버가 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절대 분대가 독단적으로 작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올림픽 경기라든지 링 위에서 적군 분대와 딱 숫자 대 숫자 이렇게 붙는 게 아니란 말이죠. 북한군은 소대장 한 명밖에 없지만 한국군은 소대장, 부소대장, 1총사수, 1총부사수, 2총사수, 2총부사수, 그리고 통신병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소대 정면에 위치한 두 개의 분대, 예를 들자면 돌파분대나 돌격분대는 소대 본부에 있는 기관총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원수가 12명 대 10명이 됐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분대이기 때문에 소대장 혹은 통신병 하면은 인원수에서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이렇게 소대급 안에 있는 분대 얘기만 따지고 들어보면 병력 차원이 분대급에서 많이 상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총수의 숫자는 크게 차이가 없고 유탄수도 숫자는 동일합니다. 한국군은 후장식 40mm 유탄 발사기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군은 총유탄, 정확도나 사용 편의성에 크게 운용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국군 같은 경우는 물자나 장비가 최전방 상비사단에 우선적으로 보급이 시작된다는 반면에, 북한 같은 경우는 최전방이 아니라 평양 주변에 있는 군부대가 보급 우선순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군 전투분대가 상대해야 될 북한군 전투분대에는 30mm 유탄 발사기가 아닌 총유탄을 사용하고 있는 분대가 더 많을 확률이 높다. 개인적으로 저는 유탄 발사기 쪽은 한국군 분대에 손을 들어주고 싶은데 일단 숫자가 동일하니까 동등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기관총인데, 기관총 얘기는 제가 이 앞전 두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한국군 같은 경우는 충원된 분대 인원이 기관총으로 보강이 되기 때문에 월등하게 기관총 활용만 비하면 적 분대에 비해서 우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부대 전투를 배우신 분이거나 서바이벌 게임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두 정의 기관총이 부대에서 각각 양끝에서 교차 사격을 할 수 있다면 적을 충분하게 묶어둘 수 있는 위력적인 화력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진짜 천군만마라는 그런, 이미 분대의 기관총 개수가 2배 차이가 난다는 것으로서 게임이 끝날 것 같긴 한데, 자, 그 다음은 발사관. 이 군사보안에 들어있는 적분대와 아군분대에 나와있는 무기는 제식화기입니다. 제식화기와 함께 부대에 들어오는 화력이 바로 편제 화력입니다. 편제 화력은 공용 화기를 예를 들 수가 있고, 그 부대 특정 부대에 들어가는 화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대 내에서 전투 서열이 높은 분대라면은 반드시 펜저 퍼스트 3가 한 기가 지원이, 사실 저도 펜저 퍼스트 3 사격을 한 적이 있는데, 사격장까지 캐니스터를 제가 직접 메고 눈길을 산속에서 메고 간 적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일단 발사기가 지원이 되면 나머지 소총수들도 그 탄을 분배해서 나눠 가거나, 아니면 소대 상하지점까지 행정보호관이 차량으로 이 탄을
나눠줄 겁니다. 그러면 사지점에서 소대 거점까지만 메고 가면 돼요. 북한군은 이 분대원들이 다 각각 포탄을 한 발씩 메고 이동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투근무 제한이 형편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물자를 직접 전투가 끝날 때까지 직접 들고 이동해야 된다는 단점. 자, 그리고 적의 7호 발사관을 상쇄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히든 카드가 뭐가 있냐면은 펜저파우스랑 비슷한데 이게 빠졌죠. 66mm 로우라고 해서 미군에서도 도태시켰다가 다시금 많이 찾고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게 제식 화기로는 포함되지 않은데 제가 군생활 했을 당시만 해도 전방에 탄약고에 치장물자로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만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뭐 소총수가 몇 개월씩 이렇게 임의로 가지고 전투를 치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군 분대의 대전차 화기가 보강이 되면 적이 가지고 있는 RPG-7에 대한 화력의 우세가 상당 부분 상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메리칸 스나이퍼에서 나오는 아니면 에너미 앳 더 게이트에 나오는 그런 전문적인 저격수가 아니라 일종의 지정화기 사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전문성 있는 교육을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북한의 선전 매체에 등장하는 이 드라군오프가 조준경을 장착하지 않는 드라군오프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때만 촬영을 못했을 수도 있지만 적이 분대마다 가지고 있는 저격수의 위력이 생각보다 뛰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선 치더라도 저격수의 존재는 상당히 우리에게 위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한국군의 전력이 보강되면서 K2에 액세서리를 장착할 수 있는 레일을 부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배율, 돛사이 뿐만이 아니라 배율이 있는 조준경을 장착할 수만 있다면 한국군에서도 쉽게 지정화기 사수를 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군이 쓰고 있는 몇백만원짜리 조준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조준경이라면 충분히 적의 지정화기 사수와 동등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아군 분대와 적군 분대의 차이점이 뭐냐면 아군 분대는 통신 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이 지휘하는 사자의 무리보다 사자가 지휘하는 양의 무리가 더 강하다. 전투에 있어서 각계 병사의 기본적인 전투력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전투를 조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북한은 무전기가 없고 한국군은 무전기가 있기 때문에 북한은 소대 내에서 3개의 각기 분대가 전투를 하는 반면에 한국군 분대는 소대 내에서 3개의 분대가 통합적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전투를 칠 수 있다는 것이죠. 공격작전 시에 저희 소대는 적지 중심작전 소대라고 해서 대대에서 선발대로 운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저는 한 개 분대를 이끌고 좀 더 일찍 출발하는 척후 분대의 역할, 그리고 공격 시에 아군의 공격로를 미리 확보하는 역할을 주로 했었는데 그때는 대대에서 무전기를 한 대 더 추가적으로 지원받아가서 이렇게 무전기를 지원받음으로써 대대가 운영할 수 있는 모든 화력을 저희 분대가 통합적으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북한 분대는 그런 통신 장비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장점을 누리지를 못하겠죠. 그리고 방어작전 때는 제가 인접 연대와의 전투 지경선을 메꿔주는 그런 분대를 소대에서 좀 독립적으로 운영된 분대를 지휘했었는데 그때는 연대의 무반동총 그리고 사단의 토우중대에서도 지원이 와가지고 제가 그 인원들을 다 지휘를 하게 됐었는데 그때는 이미 병력이 분대가 아니라 거의 소대 마이너스급이죠. 그때는 적도 한 개 분대만 따로 공격하지는 않겠지만 이미 화력이나 수적으로서 분대가 적에 비해서 우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력 숫자 그리고 화력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알아보면서 절대 결코 아군의 전투 분대가 북한의 분대에게 밀리지 않는다. 그렇게 쓰레기는 아니다. 이 K-11이 나가리 되면서 오는 걱정도 큽니다. 한국군은 언제나 북한군 요고 사태 시에 안정화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병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바라건대 분대의 수준 높은 광학 장비 그리고 분대를 이끌 초급 간부의 좀 정예와 질적 향상으로 이 상황을 극복했으면 좋겠고 제가 겪은 짧은 경험 그리고 얄팍한 지식으로 한국군 보병 분대를 좀 변호해봤습니다. 이걸 보고 계시는 분께 좀 CR이라도 먹혔으면 좋겠고 여러분 즐거운 성탄 그리고 행복한 새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쾌변하세요. 구독 좀 눌러라.